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99쪽이 되겠죠. 자, 시험 문제 또 우리가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수요의 이 가격 탄력성이란 용어죠. 자,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때 자극을 주는 가격. 자, 탄력성은 일렉트리서티에서 E로 표현하고요.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약어로 EP로 표현하는데, 이때 수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여러분 분수식의 밑에는 분모고 위에는 분자죠. 분모에 들어오고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가요. 그래서 이 가격은 분모로,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감소하죠. 이 값 자체는 마이너스 값인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이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5% 오르면은요, 수요량은 우리가 7% 우리가 감소했다. 그럼 얼마죠? 5분의 7이니까 1.4죠. 그래서 이 값은 1.4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히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이 우리가 보는 건데, 이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 1을 기준하죠. 1을 기준한다. 1일 때를 기준해서 0과, 음수가 아니니까 0과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 이걸 무한대인데,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 또 1과 무한대 값, 그래서 5개죠. 0, 하나, 둘, 셋, 넷, 5개로 수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뭐라고 하느냐?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일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다. 자,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도 1%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우리가 수요에 있어서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자,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이 된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 형태가 될 때 단위 탄력적이 되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y 이꼬르 우리가 x분의 k는 상수, 일정한 값인데, 그래서 x 곱하기 y는 k, 일정한 상수 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x는 뭐죠? q죠. x는 q, y는 p죠. 그래서 직각쌍곡선은 우리가 p와 q 요것을 곱해주면 되겠죠. xy 곱해준 게 바로 이거죠. p 곱하기 qd. 이 값은 우리가 일정한 k, 일정한 상수값이죠. 일정한 우리가 형태가 나오죠. 직각쌍곡선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이 말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0.2% 변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비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수요량의 변화율, 자,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인데, 시험 지문에는, 자, 이 지문이 여러분이 벌써 2번 출제했다는 거죠. 뭐가 더 크다? 우리는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거죠.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이런 형태죠. 우리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다. 수요 곡선이 급하면은 비탄력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죠.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여도 수요량은 어떻게 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약간 줄어드는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앞에 뭐를 붙인다? 완전자를 붙여요. 비탄력자 앞에 완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죠. 수직선. 기울기가 점점 급한 것이 점점 급해져서 수직선의 형태가 되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의 수요 곡선은 수직선인데 수직선은 이렇게 수요량이 고정됐다. 중요한 것은 이 수요량이 고정됐다는 거죠.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 고정돼서 우리가 수요량이 고정되어서 변화가 없다. 수요량이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클 때를 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1보다 클 때를 탄력적.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이 7% 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 양의 변화율, 그리고 가격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어디가 크다? 이때는 우리가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죠. 가격의 변화율보다. 자, 이렇게 탄력적일 때 그림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죠.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된다. 완만한 형태. 자,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가격이 우리가 약간 하락을 했다.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적.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 무한대로 갈 때를 또 뭐라고 하죠? 앞에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자, 완전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뭐가 되죠? 우리는 이렇게 수평선이다.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평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이죠. 가격이 약간만 하락을 해도, 미세하게 하락을 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죠.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특징, 수요 곡선의 형태, 요것도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고, 탄력적, 요거죠. 요 내용과 이 내용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래프 형태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100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좀 우선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01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 수입에 있어서의 관계가 나오죠. 자, 총 수입은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가격의 수요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탄력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선은 이 가격과 이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인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증가하죠.
자, 그러면 어느 경우 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것은 빚금친 면적보다 크니까 총수입은 뭐다?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또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입은 감소하죠.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이 지문은 20회 시험에 출제가 된 지문이 되겠죠. 자, 비탄력적일 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또 빚금친 면적이 총수입이야. 총수입. 그러면 가격이 우리가 이렇게 대폭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 수요량은 이렇게 약간 줄어들죠.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은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되죠? 우리가 총수입이 되겠죠. 총수입. 자, 가격과 우리 곱한 총수입이 우리가 나오죠. 가격이 대폭을 하락을 하면은 우리가 총수입이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죠. 자, 수요량은 우리가 대폭 자, 비탄력적일 경우에 자, 비탄력적일 경우에 우선은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하죠. 자,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우리가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때 이 가격과 요 수요량 곱한 요 면적이 총수입인데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약간 우리가 증가를 하죠. 자,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죠.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그럼 이 빚금친 부분보다 여기 작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총수입은 감소해요. 자,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총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 감소폭이 미미하다 보니까 총수입도 증가하죠. 자,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28회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직각쌍곡선 형태를 보게 되면은 자, 자,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자,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문제는 가격을 우리가 하락을 하면 수입 법칙에 따라 또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면적과 빚금친 면적은 같죠. 왜냐? 요거죠. 총수입이잖아요. 요 총수입, 가격과 수요량 곱한 총수입은 일정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하든 가격이 상승하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총수입은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뭐다? 단위 탄력적일 때 그렇다.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은 일정, 변하지 않는다. 자, 이 지문 우리가 관련해서 30회 시험 그리고 3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여러분이 수익이 단위 탄력적일 때 우리가 아파트 건설업체가 분양을 했을 때 분양 수입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익 가격 탄력성 1인 단위 탄력적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31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2페이지로 오시면은 수익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오죠. 자, 우선 수익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중요한 요인이 대체제입니다. 자,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있는 상품일수록 대체제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더 커진다는 것은 탄력적이 된다. 탄력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대체하기가 이전보다 더 쉬워지니까 우리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상품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여러분의 소비 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상품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생활 필수품이나 농산물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든 하락을 하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수요량은 일정한 양을 소비해야 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생활 필수품, 농산물은 비탄력적이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치품은 탄력적인 상품이 돼요.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는 기간이 긴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용도가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이전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되고요. 또 이 주거용 부동산은 특정의 입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보다 대체지역이 주거용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용도별로 세분한다.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으로 세분했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시장 내 주거용 부동산끼리는 대체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세분화될수록 대체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지는 탄력적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선 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수식을 또 달리 쓰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변동분으로 쓸 수 있죠. 자, 기준이 되는, 자, 여러분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이렇게 가격이 변동할 때를 우리는 기준이 되는 최초 원래의 가격. 자, 기준이 되는 최초 원래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가격의 변동분을 델타 P. 요게 100을 곱해주면은 퍼센티지로 가는 거죠. 또 이 기준이 되는 우리 최초 원래의 수요량에 대해서 또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자,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델타 Q죠. 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또 퍼센트로 가는 거죠. 요 두 개가 약분되면은 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동분이 주어지면은 이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면 되는데, 자, 이 수식을 이용해서, 오른쪽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은 20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한 거예요. 요거 이용한 거.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그래서 15회 우리가 추가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21회 시험, 그리고 25회 시험, 계산 문제, 수익 가격 달성, 요 수식을 가지고 3번 출제를 했고요. 또 이 수식을 이용해서 수익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과 이용한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왼쪽이 더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4페이지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오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이 소득은 또 우리가 자극을 주는 소득이죠. 자, 소득은 인컴이죠. 그래서 I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주어졌는데 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또 뭘로 간다?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또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또 분자.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
자, 이때 수의소득 탄력성에서 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한다. 자, 그럼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정상제라고 해. 정상제 또는 우등제,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인데 화살표의 변동 보세요. 화살표의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입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또 열등제라고 해요. 열등제. 자, 열등제인데 화살표의 변동이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죠.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입니다. 자, 수의소득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해도 분자인 수요량의 변화율이 제로.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상품, 소금, 간장 등의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해요. 여러분 중간제, 중립제라고 해요.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수의 소득 탄력성인데 이 수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죠. 이용한 문제.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이 두 수식을 이용한 이 계산 문제가 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자주 출제를 우선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회 시험 계산 문제가 우리가 3번 출제를 했는데 이게 18회 시험, 우리가 24회 시험, 또 29회 시험에 3번 출제를 했었죠. 수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이용한 계산 문제만 3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의 교차 탄력성. 자, 여러분 교차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교차죠. 자동차 있어서 차도가 2개 만나는 곳이 교차로이죠. 교차로는 상품이 2개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상품이 2개 나와야 된다. 교차 탄력성이죠. 자, 그래서 상품이 2개 나옵니다. 이렇게 X 상품, Y 상품 이렇게 상품이 2개 나와야 된다. X 상품, Y 상품 2개 나오는데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Y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 Y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X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거죠. 자, 이렇게 상품 2개 나올 때를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른다. 여러분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수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러면 대체 관계에 있는 커피 수요량을 줄이면서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수요는 뭐 한다? 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0보다 커요. 0보다 클 때 뭐가 된다? 우리는 0보다 클 때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홍차, 대체 관계는 홍차 수요는 증가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일 때는 뭐라고 하죠? 커피, 홍차 서로 대체 관계는 상품.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라고 합니다. 자, 커피 가격이 오르는데 커피 수량은 줄어들죠.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에 대한 수요도 뭐 한다?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다. 마이너스는 0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커피 프림에 있어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이다.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그리고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제고, 제로다. 커피 가격이 상승하여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이때 커피와 아파트는 각각 우리 독립적인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수의 교차 탄력성 17회 시험에 우리가 처음 계산 문제가 우리가 출제를 해서 계속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관련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106페이지에 자, 수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예제 문제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묻는 거죠.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의 교차 탄력성은 0.8이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빌라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이 얘기죠. 자, 기준이 되는 가격 수요량은 최초의 값으로 하는 거죠.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자, 거기서 우선은 아파트 우리가 가격이죠. 자, 아파트, 빌라 이렇게 상품이 우리가 두 개 나오죠. 이때 아파트 가격이고 우리는 빌라는 수요량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율에 대해서 빌라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지금 변동분이 주어졌으니까 변동분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승하니까 플러스 얼마? 400만 원이죠. 플러스 400만 원이고, 자, 빌라는 1200세대에서 우리가 모르겠다. 델타 Q 세대. 모르겠다. 수요량 변동분 모르겠다. 이 값이 0.8이다. 0.8. 자, 이것은 4분의 1이죠. 그럼 요 세대는 약분되니까 1200과 2를 곱한 요 두 개 곱한 것은 내항이 곱으로서 분모로 가요. 여러분, 이 두 개 곱한 건 내항이 곱으로서 분모. 요 두 개 곱한 건 외항이 곱. 4와 4 곱하기 델타 Q죠. 요건 외항이 곱은 분자로 갑니다. 이 값이 우리가 0.8이다. 그럼 여기 약분하니까 얼마죠? 4, 3, 12, 300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Q는 우리는 300 곱하기 0.8이니까 240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200세대가 몇 세대로 우리는 증가 이렇게 나오죠. 이때 문제는 여기 로가 나오죠. 이 로가 주어질 때는 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요 두 개를 더해준 얼마? 1440세대. 수요량의 변동분 더해준 1440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변동분이 주어질 때는 이런 형태의 수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1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자, 여러분 우리가 7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또 수요와는 달리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또 묻는 건데,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또 분모로 가죠. 분모로 가고, 또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분자로 가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화를 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플러스죠.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다. 자, 또 수요와 마찬가지로 1을 기준으로 하죠. 자,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단위 탄력적,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일 때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나 해두시고, 자, 이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율, 자, 공급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은 어디가 더 크다? 당연히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크죠. 자, 이때를 비탄력적인데,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자,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앞에 또 뭐를 붙이죠? 완전자를 붙이죠. 완전. 자, 완전. 우리가 비탄력적을 말합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또 공급 곡선이 이렇게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뭐죠? 수직선의 형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 공급량이 이렇게 고정돼서 변화가 없을 때를 얘기했죠. 그래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우선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해요.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자,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가격의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여러분이 가격이 변화율이죠. 가격의 변화율이 공급량의 변화율보다 크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죠.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5%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클 때 탄력적이다. 자,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되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다. 공급 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탄력적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로 간다. 자, 무한대로 갈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완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 형태. 수평선 형태를 완전 탄력적. 수요와 마찬가지죠. 수요 공급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 또 수요 공급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크기와 곡선의 형태를 살펴봤고, 여러분 109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나오죠. 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이 됩니다. 자,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일수록 공급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탄력적인 상품이 되죠. 자, 여러분 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 이런 것은 어떻게 돼? 비탄력적인 상품이 됩니다. 자, 공급의 측정 기간의 장단과 관련해서 공급의 측정 기간이 단기일 경우에는 공급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고, 이 측정 기간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공돼서 공급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탄력적이 돼.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되고, 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이 빨라지니까 탄력적.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이 늦어지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되면 공급이 어려우니까 비탄력적. 제한하는 법규가 완화되면은
공급이 쉬워지니까 탄력적이 된다. 뭐 그 정도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에 균형 가격 결정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성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